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장중에 좀 조정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1시 42분을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만은 연속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동향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 자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장의 지수 자체가 폭락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하락한 부분들이 한 폭이 4% 정도 되고요. 3.6%에서 1.7%까지 하락을 내리꽂았으니까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이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마이너스 3%니까, 자, 대략적으로 6%에서 7% 정도가 시장에서 좀 강한 변동폭을 보였다. 그 이유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최근에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강하게 좀 내리꽂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런 흐름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좀 비등비등한 하락이 우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장막판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100 종목, 코스닥 200 종목, 나머지는 다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회복을 할 거다, 아니 회복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상승세를 강하게 좀 이어갈 거다라고 보이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우리 국내 증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식시장에 좀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전에는 저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들만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힘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이제 진짜 똑똑해졌구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선 이전이었어요. 이전에 이때쯤 10월 달쯤, 10월 11월 10월 우리 대선을 진행하면서 우리 11월 3일쯤에 대선이 진행되고 나면 삼성전자가 이제 강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대선 이전에, 대선 이전에는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사실 달러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중에서 달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FOMC 이때 당시에는 지난 우리 FOMC에서 대선 이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바이든이 당선이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FOMC에서 우리가 시장의 괴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달러를 풀고 있는 건 아니야, 부양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봐야겠어, 이렇게 선을 좀 긋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올라가지도 떨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대선이 지나면서 우리 패드 입장에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몰랐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 일단은 제로금리를 확정을 짓고, 정부가 좀 도와줘, 우리 시장에 달러로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그런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는 거, 경기를 조금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 좀 역부족이야,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20일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일에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이제 수조 달러의 규모의 부양책을 예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지금 떨어지냐 시장이? 자, 그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달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 달러를 FOMC 연준에서 달러를 계속 풀어버려요. 풀어버리면 1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자, 하락한 부분들이, 자, 이거는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자, 이 보세요. 보시면은 달러가 계속 3월 이후로 쭉 떨어졌죠. 약달러 진행이 되고 있었죠. 코스피 지수는 3월 이후에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쭉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반등. 자, 반등한 부분들이,
자, 1개월치 보면은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자, 불과 1월 4일. 1월 4일 부근에서 우리 코스피가 1월 4일에서 이제 그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지 뭐 지수 자체가 1월 4일부터 개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완전 끌어올렸어요. 삼성전자를 1월 4일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 외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이전에 잠깐 달러가 반등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제 반영이 되냐. 그거를 왜 지금 하필 반등이 나온 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달러가 반등이 나온 이유가 다르죠. 반등 나온 이유가 달라요.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금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인상을 하겠다. 자, 적어도 2024년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를 할 거야. 자, 금리 인상을 빠르더라도 2022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책금리 변경 고려를 지지할 준비가 됐다. 이 발언이 문제인 거예요. 이 발언이. 자, 11일에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제.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도 있겠다. 어제. 자, 11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정책 금리를 변경을 난 지지할 가능성은 난 준비는 돼 있어. 자, 패드 입장에서는 최소 2023년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방침이에요. 이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야, 그래도 FOMC가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물가가 좀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는 있어. 자, 그렇지만 물가가 오르는 거는 용인을 해주고 너무 오르고 경기가 반등이 나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조금 반등이 나오고 경기가 좀 반등이 나온다. 사실 경기가 좋아가지고 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질적으로 17명 FOMC 위원들 중에서 2021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없었으며 2022년 인상 가능성을 말한 의원은 1명뿐이었다. 자, 2023년 금리 인상을 예측한 위원은 5이었다. 세 의원이 0.25포인트 상승을 예측을 했고 0.5포인트, 1포인트 상승을 예측한 위원은 각각 1명이었다. 자, 근데 이 한 명 때문에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 한 명 때문에 FOMC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연준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 금리를 이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백신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자, 올해에 대한 예측은 백신이 얼마나 사회에 잘 침투하는지, 자, 경기가 반등이 나오는지, 자,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백신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수가 있고, 백신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린다 그러니까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자, 금리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자, 오히려 저 미국 같은 경우에서 바이든 대통령 이제 그 당선인이죠. 이제 20일에 출범을 한다 그럽니다.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출범을 하면은 이제 추가 부양 정책 확대를 하겠다. 여기에서 자, 미국 달러 더 떨어진다. 초대형 재정 부양. 블루웨이브 유로 기대 인플레 2% 돌파 제로금리. 자, 이런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이제 대통령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부양책을 하면서 이제 조단위 추가 부양 재정 부양을 약속을 했고 더 많은 재정 지출을 대한 기대감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게 됐다. 자, 그래서 국채 수익률까지 올라버립니다. 자, 달러가 재정 정책이 달러가 좀 이제 대규모 재정 정책이 진행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강화돼서 미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린다. 자,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니까 안정적인 그런 채권의 수익률이 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준 의원이 이 발언을 한 발언들이 있고 그 금리가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강화돼서 달러가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채권에 대한 안전자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죠. 채권이라고 하면 대출이다 보니까 채권
10년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5 바벨포인트 상승한 1.145포인트로 거래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0년 동안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 수익률이 1.145포인트 되는 겁니다. 금리가 제로금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에서 채권으로 돈이 몰린다. 자, 그렇게 되면은 채권을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1.1포인트를 1%를 받을 수가 있다. 만기 수익률, 만기 금리, 실질 금리라는 겁니다. 실질 금리.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연준이 패드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인 금리가 반등이 나왔다. 10년채. 자, 이거는 시장에서 충분히 변동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이 정도 수익률을 받는다라는 거. 채권이 좀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대 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2%. 자, 패드가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너무 오르지만 않으면 금리 인상을 시키지 않을 거야. 물가채. 자, 이게 미국 10년물 BEI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물가 상승률이 물가 기대 수익률입니다. 물가를 기대 수익률, 물가 상승률. 자, 이런 지표를 보면은 자, 이 기사가 1월 7일에 나왔네요. 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2%대를 해보겠다. 당장 직접 기대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받는 미국 물가 연동체, 물가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자, 물가 움직임에 따라 바뀌는 국채다.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가 올라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이제 달러가 이제 이 현금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우리 옛날에 아이스크림 하나가 뭐 300원, 500원 할 때 있었어요. 10,000원이 있었으면은 10,000원으로 일주일 버틸 수도 있었어요. 10,000원의 행복, 막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10,000원으로 하루 버티기도 힘들잖아요. 한 끼 식사가 5,000원이고 7,000원, 5,000원이면 다행이죠. 7,000원이고 한 끼 식사가 10,000원 수준인데. 자,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현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자, 이제 옛날에는 100원이었는데 요즘 동전 누가 쓰나요? 옛날에 1,000원으로 다양한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0원이 있어야 되죠. 자, 10,000원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50,000원권이 있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가 올라가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상품으로 통한다. 자, 물가 상승률이 2%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해석이 크다. 자, 이게 물가가 2%가 될 때까지 좀 용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좀 빨리 올랐어요. 실물 경제를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 것.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한 애틀랜타 영은 총재가 얘기를 한 경기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다 하면은 금리 인상까지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경기가 빨리 올라온다고 하면은 정책 금리 변경 고려를 지지할 준비가 난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여기 BEI가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게 떨어지는 것들이 초대형 재정 부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진다라는 것들. 자, 재정 정책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 20일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가 1월 20일 조 바이든 대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대규모 정책에 대한 그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에 베팅이 됐고 거기에 채권, 실질 금리가 올라갔고 이와 연동해 가지고 뭐 달러가 약세를 일시적인 그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반등. 달러가 이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재정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게 달러로 채권으로 반영이 되고 10년물 장기 채권이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금리 FOMC에서 실질적으로 좀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우려가 달러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 물론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선을 막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제 탄핵을
탄핵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좀 되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니까 안전 자산으로 좀 빠져나가는 채권으로 좀 몰린 금값도 지금 그래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금도 잠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자, 미국 정권의 교체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좀 시장에서 호소를 하면서 기관이나 외인이랑 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자, 우리 달러의 반등, 달러의 반등이 시사하는 점은 상당히 큽니다. 아직까지 뭐 고점을 1110원을 뚫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이전에야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자, 이전이랑 지금이랑은 조금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르죠. 이전에야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고 있구나. 뭐 일단은 FOMC에서도 별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이번에 달러가 반등이 나왔던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일에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바이든 정부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0일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재정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다시 이어갈 수는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시장을 냉철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시장이 연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고 큰 흐름들은 유지를 하되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시장을 또 반등이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고 20일 기점으로 아무래도 그런 20일 전후로 좀 이제 대규모 재정부양책 그런 재정정책 확대가 나오면은 달러가 다시 약세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달러가 언제 또 약세를 진행이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마 1105원, 1100원, 1110원 이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좀 주춤주춤 거릴 수는 있겠죠. 현재 달러가 약세로 다시 전환이 되면은 시장이 다시 안정을 단기적으로 좀 찾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면은 달러의 유동성을 좀 움직이는 것들을 좀 보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나하나 잡아갈 수가 있겠죠. 자, 떨어지면은 달러가 반등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수의 개별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개선이 되는 움직임을 언제 보여주는지, 그리고 바닥이 어디인지 체크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해나가면은 그렇게 손실을 좀 줄이실 수도 있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수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들. 자, 아직까지는 FOMC에서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자, 2023년도까지는 물가가 좀 상승한 것 자체가 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물가가 좀 상승한 것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뭐 금리를 정확하게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자, 뭐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는 게, 자, 이제는 시장을 똑바로 대응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신호로 읽혀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시장 흐름들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은 나지만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알면은 바닥이 어딘지 달러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겁은 나겠지만 대응은 계속 꾸준히 잡아가셔야 된다. 그런 것들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의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장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옵틱. 자, 이렇게 무료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추천주 디지털옵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